한국 기업들의 국제 지식재산권 출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당당히 증가율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기업들의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앞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제특허 출원, 우리 PCT라는 곳에서 나온 이제 성장률입니다. 네. 건수와 상관없이 가장 많이 느는 거죠. 네. 자, 어떤 의미인지 또 내용부터 먼저 짚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 특허 출원 증가율을 본다 그러면 네. 유수의 이제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독일도 특허 있는데, 강국이죠. 네. 네, 특허 강국 중에서 증가율로 1위를 우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 이제 반가운 소식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PCT라는 것은요, 국제 특허 출원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는 국제적으로 특허를 내기 위해서 출원하는 그 출원인들을 도와주는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국제 특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사한 거를 본다 그러면 뭐 독일을 앞서서 우리가 순위로 보면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네. 2020년 이후부터 우리가 독일을 앞서고 이제 4위를 기록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위로 보면 4위고요. 증가율로 보면은 또 1위입니다. 7.1%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특히 좀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은 증가된 나라가요. 사실 중국 빼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순위 5위국 중에서 다 사실 중국 빼고 감소를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는 7.1%로 크게 이제는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는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가 있습니다. 이 세계 지식재산권 지재권 기구 같은 경우가 여기 통계를 내는데, 이 통계를 안에서도 사실상 우리나라가 순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WIPO 같은 경우가 이제는 UN 특별기구 16개 중 하나 있는 기구인데, 이게 한마디로 지재권을 보호하고 지재권을 활달시키기 위해서 발달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제 기구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 고무적인 건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계 유수의 또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20개 대학 중에서 우리가 5개의 대학이 또 여기에 또 많은 특허를 낸 것으로 이제는 기록이 됐거든요. 대학 연구소가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특허 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제 특허 출원. 이거 세계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하면 이거 바로 또 국가에 각자 적용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국제 특허 출원은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특허라는 거는요, 이제 속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이제 출원을 내야 되는 구조이죠. 원래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내도 중국에서 특허 못 내면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막 갖다 써도 되죠. 예, 네. 중국 가서 특허 내야 되고 미국 가서 특허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인이라 본다 그러면 너무 번잡스럽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국제 특허 출원을 통해서 한 번에 이제는 다른 나라의 특허까지도 낼 수 있는,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기구다,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회원국이 158개의 회원국이 있고요. 특히 전 세계 해외 특허 출원의 60%가 이 PCT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국제 특허를 통해서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PCT 국제 출원 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국내 특허 출원을 합니다. 이제는 출원이라는 거는 구체적 서류를 가지고 내미는 건데, 네. 출원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PCT 국제 출원까지 가면 이거를 통해서 국제 조사도 되고요, 국제 공개도 되고요, 예비 심사 받고 국내 단계로 이제 진입이 되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개월 수가 이제 단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점 첫 번째는 역시 출원인 인정 요건이 좀 감면된다는 거죠. 간편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나라에,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 쪽에 이런 다수 나라에 이제는 직접적인 출원 효과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 특허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특허를 내기 위해서 이게 특허 출원을 해도 이게 등록이 될지 안 될지 이게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리사를 그래서 만나는 건데, 네. 이거를 이제 국제 특허는 더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럼 PCT 제도를 통해서 네. 이게 출원 다음에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사전에 좀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과, 세 번째 이제는 장점은요, 출원서, 서류를 썼을 때 작성이 좀 용이하다는 거. 네 번째로는 무모한
해외 출원을 좀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사전에 한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코치를 받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모하게 남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사전에 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네. 불필요한 지원도 많이 감소될 겁니다. 이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제 특허 출원 증가율 1위입니다. 여기 이거 뭐 당당한 이 1위를 차지한 데는 우리 앞서 얘기하신 기업들, 대학 연구소의 노력도 있지만 우리 당국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원도 한몫한 것 그럼요. 같은데요. 민관의 협동들. 네. 1위의 뒷배경들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기업인으로서 국내에 특허 낸다 그러면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그냥 변리사 찾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다 특허를 낸다 그러면 사실 정부의 도움들이 정부 유관기관의 도움을 그렇죠. 받아야지만 좀 편할 거예요. 특허청도 일 많이 했죠. 그럼요. 네. 그래서 특허청에서 이제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지재권 기구를 통해서 이 협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특허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 지재권에 대한 확보 아니면은 분쟁이 앞으로 혹시 분쟁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정보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거점형 해외 지재권 센터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청이 주요 나라에 이런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식재산 센터를 운영하면서 각국에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주거든요. 특히 상담도 해주고요.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진출했을 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의 이제 특허청과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와 협력 관계로 돼 있고 무엇보다 이 인력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이제 인력을 파견하고요. 또 그쪽에서 우리나라에 또 파견을 해서 각국 정부에 있는 이런 특허에 대한 관련 기술들이라든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점들을 실시간으로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허청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특허를 내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다라고 이제 특허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특히 이제는 명품 특허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한 연구기관들이 전 세계로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쾌거를 이뤄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의 특허 강국, 뭐 특허 기업으로 따지면은 소니, 도요타 이런 얘기 많이 했고요. 요즘은 기업 중에서 특허 공룡은 화웨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개별 기업으로 좀 봤을 때 우리의 삼성전자, LG전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나라도 글쎄요, 못지않죠? 못지 않습니다. 이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은 2위고요. 2위입니까? 네, 2위요? LG 같은 경우에 LG전자도 4위에 있습니다. 4위.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 특허의 강국 안에 있는 또한 특허에 강한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순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인데요? 네, 예. 맞습니다.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이 2위에 있고요. LG전자도 4위에 있고요. 건수로 보더라도 이제는 크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특히 이제는 보시면요. 이제 출원 건수로 본다 그러면 아까 보셨죠. 삼성전자가 이제 4,640건 2024년 기준입니다. 2위를 이제는 기록하고 있고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83건에서 4위를 기록을 했고요. 네. 순위로 봐도 삼성전자가 2년 연속 2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LG전자가 지난해 6위에서 이제 4위로 점핑을 했습니다. 또한 특징이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3년 대비해서 18.2%가 증가가 됐고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LG전자의 주요 3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LG전자,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LG 화학이 있는데 다 순위권 위로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고무적이다. 지금 나오고 있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13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44위 LG 화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봐도 이런 주요 그룹, LG 주요 그룹 3사가 다 랭킹이 돼 있다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고 여기에는 보이진 않지만은 실제 이제는 현대차도요. 이게 18위에서 이제는 6단계 상승했습니다. 12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또 지재권을 확보하고 있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유수 이제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대학 연구. 이런 대학들도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작년에 특허청이 이제 500만 번째 특허 출원의 주인공이 이제 삼성전자 이런 보도자들도 있었고요. 네. 그때 한번 그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500만 번째 특허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이게 무슨 기술이었습니까? 이게 어떤 기술이냐 카메라와 관련된 기술이었는데요. 화상 처리 장치 처리 방법에 대한 기술. 이게 이제 특허에서 500만 번째에 이제는 등록이 됐습니다. 이게 세계 지재권 기구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조회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이게 국제 공보를 통해서 이제 출원에 대해서 쫙 이렇게 공보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500만 번째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특허를 했다, 출원을 했다라고 이제 밝혔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좀 이슈화 됐었는데 카메라 기술에 대해서 이제 500만 번째 된 겁니다. 이게 보시면 촬영을 했을 때에 보통 우리가 왜곡 없이 이미지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림 보정할 때에 손떨림. 손떨림 보정이죠. 흔들림 보정할 때 왜곡이 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잡아주는 이런 특허를 내서 이제 등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특허청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특허 출원이 국제 공보 5만 호가 된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특허가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사례를 보여줬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특허 건수, 그다음에 뭐 출원과 등록 다 합쳐서 양과 질이 모두 충족되는 그런 쾌거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전체 특허 건수로 보면 우리의 예상을 깨고 1위가 중국이죠. 네. 2위가 미국, 3위가 일본. 여기 이제 이 미국, 중국, 일본은 탑3고 네. 그다음이 우리나라, 독일이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독일은 제쳤습니까? 네. 이건 쾌거인데. 네. 그 다음 3위 일본 못 제낍니까?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특허 강국이기도 네.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부단하게 이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있죠.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특허 무효율이라고 해서 일단 특허를 내면은요 지재권에서 등록을 하면은 출원을 내면 그 상대국이나 아니면 상대 기업에서 이거 좀 이의 있습니다라고 해서 손을 듭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되는 걸 무효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확실히 이제 특허 강국은 맞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우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PCT 출원이 1998년 이후부터 27년간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증가의 쾌거가 4위가 됐다는 것과 특히 2024년도 아까 말씀드렸죠. 전년 대비해서 7.1% 상승할 정도로 많은 특허 출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유수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3위하고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성장세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7.1% 상승했거든요.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거는요. 지금 AI 시대잖아요. 네. 이게 2017년도부터 AI와 관련된 이런 보안 기술 특허는요. 이미 일본을 추월했거든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제 국제 특허 출원 좋죠. 이제 우리나라도 막 해서 늘어날 텐데 네. 지금 보면 중국이라든가 미국도 여기에서 막 자기네들의 특허를 밀어넣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이 딱 하다가 봤는데 이거 중국이 해놓은 거네, 네. 미국이 해놓은 거네. 우리도 역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국제 특허 출원에 막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저런 전략 좀 짜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국제 특허를 내고요. 실제로 미국 시장이나 중국의 나라도 이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죠. 네, 우리가 실제로. 미리 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중국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특허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한국지식재산권 보호와 함께해서 이런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허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년과 2023년 사이에 해외 기술,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기술 유출된 게 140건이라고 보고 피해 규모가 33조 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내 특허 소송 건수도 같이 얘기했는데 2020년에는 97건, 그다음에 2022년에는 103건, 작년에 117건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이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 겁니다. 한마디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술이 외국에 유출된 사례도 많고요. 또한 외국에 우리나라가 진출을 해서 사실상 특허 소송을 받는 경우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치열해질 거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특허 출원에 대해서 주요국 대비해서 약간 저조하다. 그다음에 수출을 앞둔 기업들이 이런 지재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제기를 했으면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봤을 때 정부가 이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특허 관리 전문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줄여서 NPE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속칭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허 괴물. 그러니까 네. 생산을 하지 않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해서 로열티만 빼먹으려는. 네. 이런 특허권에 소송을 네. 걸어서 사실상 이제는 분쟁을 일으키는 네. 기업이 있는데, 이런 어떤 특허 관리 전문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특허청은 다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해 달라, 정보를 달라 그러면 충분히 줄 수 있으니, 그래서 정부의 어떤 특허청의 정보를 활용해 달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보고 있고, 특히 이제는 이번에 이제 특허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특허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과거에는 뭐 유수 기관만 했다 그러면 이제는 뭐 대학이라든지 연구 기관마저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컨설팅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도 잘 보셔서 컨설팅도 한번 신청해 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허하면 역시 소송이 뒤따른다라는 걸 알 수가 네. 있겠고요. 결국 이럴 때 생각하는 대목이 우리가 압도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랄 특허를 막 따면 좋기도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의 방법 아니면 또 이 NP 기업들과 네. 뭐 일정 부분 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 한국의 특허 관련한 것들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 과제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한국 지재권 연구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2기 시대에 사실 이제 지재권, 트럼프 정부가 이런 특허권, 지재권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사실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부분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NP 기업, 그러니까 특허 괴물 기업들과 협력 방안, 좀 그다음에 친하게 지내야 되죠. 네. 대학과 그다음 스타트업과의 어떤 미국에 있는 아니면 유수의 나라에 있는 이런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더 증대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고, 예.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8월에 특허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최대 해봤자 이게 1억 원이거든요. 손해배상액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약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이제는 특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정부의 R&D 사업을 통해서 이런 해외 특허 출원이라든지 이제 뭐 특허 등록을 이제는 건수가 이제 증가될 수 있도록 상생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AI 시대다 보니까 이런 AI에 특화된 특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